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5장 정류기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기기기에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른 파트하고는 좀 다르게 암기 위주,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 문제는 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수 공식만 좀 잘 암기하시면은 이 부분은 다른 파트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류기,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정류회로, 그 다음에 교류 정류자 전동기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류기는 뭐냐면 직류기 파트에서 우리가 정류자 했죠. 정류자 똑같은 겁니다.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은 220V의 교류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있죠. 요즘에 텔레비전도 그렇고 냉장고, 세탁기 모두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직류를 사용해요. 디지털의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TTL, 트랜지스터 타입과 CMOS 타입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반도체는 직류 12V나 혹은 직류 5V예요. 그러면 가정에 들어오는 220V의 교류를 직류 12V나 직류 5V로 만들려면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정류기를 통해서 정류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교류 220V를 직류 12V나 5V로 만들려면은 크기는 감소하죠. 크기는 감소하지만 최대한 직류에 가까운 파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기도 최근에는 출제 빈도도 높고요. 대부분의 기기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함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정류기의 역사는 좀 오래됐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정류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회전변류기입니다. 회전변류기. 회전변류기는 쉽게 얘기하면 기계적인 정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전변류기가 우리가 동기기 파트에서 잠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 회전변류기는 동기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를 혼합한 기계적인 정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정류가 있어요. 수은 정류기는 말 그대로 수은입니다. 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은. 얘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정류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정류입니다. 반도체 정류인데 얘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전변류기나 수은 정류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반도체 정류가 좋은 게 99개고 안 좋은 게 하나라면은 얘들은 좋은 거 하나에 안 좋은 거 99개.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반도체 정류를 사용하게 되고 이 회전변류기나 수은 정류기는 자주 사용 안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한 번씩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 시험에서는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전변류기나 수은 정류기에 있어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위주로 정리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전변류기입니다. 회전변류기는 슬립링을 통해서 교류를 가합니다. 회전자는 동기전동기의 전기자로서 회전함과 동시에 직류발전기의 전기자로서 작용해서 직류를 발생시킵니다. 결론은 뭐냐면 교류를 넣으면 직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동기, 전동기, 직류 발전기가 있다는 것이고 이때 전압비 ED분의 EA가 무슨 뜻일까요? ED 직류전압분의 EA 교류전압입니다. DC분의 AC 직류전압분의 교류전압은 루트 2분의 1의 사인 M분의 파이. 여기서 M은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막 3상이다 그러면 M에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전류비는 ID분의 IA
직류 전류분의 교류 전류는 M 코사인 세타보다 2루트 2. 이 공식은 뭐 시험에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뭐 이것을 공식 정도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전변력의 직류전압 조정 방법이 잘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가 얘가 회전변력기가 있다고 합니다. 회전변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은 AC고요. 나오는 전압이 DC입니다. DC일 때 여기에 동기전동기와 직류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들어가면 동기전동기에서 직류발전기를 거쳐서 직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건 뭐요? 회전변류기의 직류전압 조정 방법. 여기에서 이 나오는 전압을 조정하려면 직류전압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여기에 넣어주는 교류 입력을 조정하면 됩니다. 넣어주는 교류 입력을. 그 입력을 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첫 번째, 직렬 리액터. 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IVR. 우리가 4장에서 단상 유도 전동기와 함께 했던 뭐다? 유도 전압 조정기죠. 그래서 유도 전압 조정기 IVR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승합기. 얘는 동기 승합기인데 뭐 승합기라 생각해 주시고요. 승합기는 변압기에서 단권 변압기가 승합기로 사용되죠. 이러한 그 승합기를 통해서 전압을 올리는 그런 기기를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LTC가 뭐요? 온로드 탭 찬저에서 부하시 전압 조정기, 부하시 탭 전압기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공급하고 있는 도중에 전압을 조정하는 것, OLTC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하시 전압 조정기, 요거 변압기인데 탭 차저인데 같은 원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하시 전압 조정기를 통해서 직류 전압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변력에서 또 중요한 것이 얘가 동기 전동기이기 때문에 동기기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난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일종의 동기 전동기이기 때문에 난조 발생하는데 난조를 방지하는 난조의 원인 및 대책, 난조의 원인 및 대책도 여기 회전변력기에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원인은 브러쉬의 위치가 중성점보다 늦은 위치에 있을 때, 브러쉬의 위치가 중성점보다 늦은 위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직류 측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 부하가 선풍기 틀었다가 갑자기 에어컨 틀어버려. 갑자기 큰 전류가 흐르면은 난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류축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입력이 변한다는 겁니다. 교류축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역률이 몹시 나쁜 경우, 그 다음에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리액턴스에 비해서 매우 큰 경우, 저항이 리액턴스보다 크면 난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난조 방지하면 바로 제동건선 나오죠. 제동건선 작용을 강하게 할 것. 그 다음에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리액턴스보다 클 때 난조가 발생하니까 전기자 저항에 비해서 리액턴스를 더 크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허용범위 내에서 극수를 크게 하고 기하적 각도와 전기각의 차이를 적게 할 것. 즉 기하학적 각이 뭐요? 기계각이죠. 기계각과 전기각의 차이를 적게 하고, 만약에 이극이면은 기계각과 전기각이 같죠. 이처럼 기계각과 전기각의 차이를 작게 하면 난조가 방지됩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깊이 있게 나오진 않고 시험에 나왔을 때 난조의 원인과 대책 요 정도로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정류기입니다. 수온정류기는 말씀드렸지만 화학적인 방법으로 정류하는 겁니다. 즉 교재 그림을 보시면 교류 전원을 수온을 통과
통과시키잖아요. 통과시키면 이렇게 직류만 나오게 됩니다. 즉 입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입력을 이러한 교류를 넣으면 출력이 어떤 출력이 나오냐면 이만큼의 교류, 예를 들어서 뭐 10V 이런 전압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거밖에. 그 다음에 교류가 아니고 출력되는 전압은 직류죠. 따라서 교류 부분 밑에는 없어지고 어떻게 이러한 직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효율적인 면에서 매력이 없는 거죠. 네. 수은정류기의 원리 및 정류는 이렇게 되고요. 수은정류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역호입니다. 수은정류기의 이상현상으로서 역호인데 역으로 됐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역으로 됐다. 음극에 대해 부전이로 있는 양극에 음극과 극성이 반대죠. 양극은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 양극의 음극점이 형성되어서 정류기의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 밸브 작용이라는 것은 뭐 온오프,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온오프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호라고 하고요. 역호의 원인, 이 수은정류기에서는 그나마 잘 나와요. 원인이 뭐냐? 일단 과전압, 과전류, 과전압이나 과전류가 발생하면은 역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의 압력이 상승합니다. 잔존가스의 압력이 상승하거나, 그 다음에 뭐 불순물, 수은방울 혹은 수은방울이나 불순물이 발생하면은 여기에 역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 원인 뭐냐면 가부와 전류 전압, 내부 잔존 가스 압력의 상승, 하강이 아니고 상승, 수은의 양극의 수은 방울 부착 및 양극 표면의 불순물 부착 등입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여기 냉각 장치 주의해서 과열이나 과냉각 피할 것. 네. 정류기를 과부하로 되지 않도록 하고 진공도를 충분히 높게 할 것. 이런 것이 역호의 방지 대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 있죠. 효율 공식 2타는 1 플러스 2D분의 2A분의 1 곱하기 100%에서 효율도 뭐 공식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 수준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시험에 출제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좀 찝찝하시면 여기 효율의 공식 정도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력용 반도체 소자입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기를 전공하든 전자를 전공하든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공이 아니더라도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뭐 사이리스터, 그 다음에 뭐 FET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력용 반도체 소자가 되는데 이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우는 정류회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류회로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력 반도체 소자가 전동기 있죠. 모터를 제어하는 회로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터를 제어하는데 4장 유도기 부분에서 인버터를 가지고 삼성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한다 그랬죠. 그 인버터 내부에 전력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트랜지스터라고 들어보셨죠? 트랜지스터가 우리가 라디오 있죠. 라디오를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과하고 전기과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전자과는 트랜지스터를 해도 요만한 거 사용해요. 요만한 거 뭐 200~300원짜리 이런 트랜지스터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고 흐르는 전류도 몇 미리암피아 등의 작은 전류예요. 전기에서도 트랜지스터 사용합니다. 전기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이 크기가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하고 흐르는 전류도 몇십 암피아, 몇 백 암피아에서 굉장히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를 전력 트랜지스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기와 전자에서 똑같이 반도체 사용하는데 결론적으로 전기에서 사용하는 그 전류가 용량이 굉장히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전 변류기나 혹은 수은 정류기가 이러한 전력 반도체 소자가 나오면서부터 잘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전력 반도체 소자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뭐 사이리스터, 모스, F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자주 사용되는,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러한 반도체 소자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하면 반도체는 우리가 사가 원소가 사용됩니다. 사가 원소라는 것은 그 원자 구조에서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4개인 것을 말하는데, 사가 원소의 대표적인 것이 실리콘, 그 다음에 게르마늄 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는 실리콘을 사용한 것이 많아요. 실리콘을 사용한 반도체 소자라고 보시고, 첫 번째 PN 접합 다이오드를 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보세요.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PN이 뭐예요? P는 포지티브, N은 네거티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에서 P층과 N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기호를 쓰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다리가 2개예요. 예, PN 접합 다이오드 다리가 2개입니다. 요쪽이 플러스.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이오드가 지금 보세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전류가 지금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에노드와 캐소드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않고 다이오드의 두 단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대신에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AK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 보세요. 다이오드는 지금 이번 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전압 전류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얘가 지금 전압이고 얘가 전류 특성입니다. 전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조금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돼. 이렇게. 즉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보세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0.1V를 가했다. 그러면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 지점이 있죠. 요 지점이 보통 실리콘으로 만든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0.7V 정도 돼요. 0.7V 정도. 게르마늄 다이오드라고 하면 만약에 게르마늄이라고 하면 한 0.5V 정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0.1V 가했다고 다이오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0.2, 0.3, 0.4, 0.5, 0.6까지 흐르지 못하다가 어느 지점 한 0.7V 정도를 가하니까 이렇게 흐르더란 겁니다. 그 전까지는 흐를 수가 없다. 전압이 가더라도 전류가 0이에요. 0.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고 그래요. 브레이크 오버 전압에서 보통 0.7V 정도예요. 브레이크 오버 전압에서. 그래서 0.7V 정도를 가했을 때 비로소 다이오드가 도통된다. 전류가 흐른다. 그 전의 작은 전압에서는 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없다가 어느 지점 가면 계속 버틸 수 없겠죠. 10V, 20V, 30V 계속 역방향으로 버틸 수 없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브레이크 다운 전압, 이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계속 가니까 너무 큰 전압에 가면 다이오드가 항복, 야, 나 통할게. 반대로도 전류가 통해버리는 겁니다. 요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다운 전압하고 뭐 브레이크 오버 전압인데, 요것을 우리가 보통 뭐 무릎 전압하고 요것을 뭐 항복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보면 에노드와 캐소드 두 단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노드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를 가할 때 순방향 바이어스로 도통 상태가 된다. 무슨 말이냐? 순방향, 순방향으로 전원을 공급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PN 접합 다이오드고요. PN 접합 다이오드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SCR인데 약자를 보시면 SCR이 뭐냐면 실리콘 컨트롤드입니다.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앞에서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등의 사가 원소 중에서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SCR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승용차라고 하면은 승용차 중에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봉고차다라고 하면 봉고차 중에서도 뭐 스타렉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마스도 있고, 뭐 그런 종류가 있는 것처럼 지금 SCR 반도체 종류가 아니고요. 다이오드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이오드도 일반 다이오드 있고 뭐 제너 다이오드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SCR은 사이리스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리스터에는 SCR도 있고 뭐 트라이액도 있고 뭐 다이액도 있고 GTO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사이리스터 중에 하나가 SCR이에요. 이 SCR 같은 경우는 제네릭 일렉트릭에서 만든 반도체 소자인데, 우리가 특별한 말 없으면 사이리스터는 SC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의 종류는 SCR 외에도 뭐 GTO나 트라이액, 다이액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CR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보세요. SCR은 일단 다이오드를 그립니다. 다이오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여기에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 즉 다이오드는 다리가 2개짜리였는데 SCR은 다리가 3개짜리입니다. SCR은 다리가 3개짜리예요. 요것이 다이오드와 차이인데, 게이트가 뭐예요? 게이트가 문이죠. 문. 게이트가 문입니다. 즉 보세요. 이 SCR의 전압 전류 특성을 보면 보세요. 역방향 똑같아요. 얘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얘도 순방향은 가는데 역방향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이오드처럼 어떻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못하다가 항복되는 전압까지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순방향을 잡으세요. 순방향은 얘는 다이오드 틀리게 얘도 순방향 그냥 가해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는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게이트에 펄스를 주는 거예요. 게이트에 펄스. 이 지점이 뭐냐면 게이트에 펄스만 주면은 다이오드처럼 0.7V에서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내가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이러한 교류 전압을 가했습니다. 가했는데 출력 전압 이렇게만 가하면,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이렇게 전압을 가하면, 교류 전압을 가하면 출력이 빵이에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압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에 펄스를 이렇게 줍니다. 펄스를. 그러면 내가 출력이 나오지 않는데 펄스를 주면은 어떻게? 이 순간부터 이렇게 돼요. 이 순간부터.
이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펄스를 하나 더 주죠. 이렇게 펄스 하나 더 주면 다시 어떻게 이 순간부터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SCR은 게이트 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게이트에 펄스가 들어갔을 때만 출력이 나오는 것이 다이오드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똑같아요. 근데 SCR 다이오드가 가장 다른 점은 다리가 3개입니다. 다리가 3개고 게이트 펄스가 가해졌을 때만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전압을 가하더라도 게이트 펄스가 없으면 출력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요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SCR의 특성이 있습니다. SCR의 특성은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역방향은 저지시키고요. 다리의 개수가 3개라고 해서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이 적다.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무접점 회로라, 무접점 소자라 그럽니다. 실제 개폐기 있죠. 실제 개폐기 스위치는 우리가 가정에서 불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도 실제 껐다 켰다 하면서 전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우리 자세히 보면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껐다 켰다 하면서. 근데 얘는 반도체 PN 접합에 의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작용에 의해서 반도체의 작용에 의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실제 스위치처럼 기계적인 접촉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열의 발생이 적습니다. 무접점 소자라 그래요. 실제 스위치 있죠. 스위치는 껐다 켰다 하면서 스파크를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유접점 소자라고 합니다. 유접점 회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SCR의 단점이 뭐냐면 과전압에 약합니다. 과전압에 약하다. 우리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역으로 너무 큰 전압을 가하면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과전압에 약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전압이 한 얼마 정도? 보통 한 0.7V 정도 깎아먹는다고 그랬죠. 0.7V 정도로 해서 양극의 전압 강화가 적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V를 가했다. 그러면 0.7V 깎아먹고 얼마? 99.3V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압 강화가 적은 편이고요.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게이트 신호를 인가하고부터 도통할 때까지, 요게 펄스 나올 때까지 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몇 마이크로세컨 정도예요. 몇 미리세컨도 아니고 몇 마이크로세컨입니다. 요것을 턴온 시간이라고 하는데 몇 마이크로세컨으로서 도통할 때까지 시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역률각 이하에서 제어 불가능이다. 이 각도가 있죠. 얘가 너무 작으면은, 이 각도 세타가, 지금 얘가 세타인데 너무 작으면은 우리가 제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가. 그 다음 SCR의 턴온 조건입니다. SCR의 턴온을 시키려면은, 말씀했지만 어떻게? 에노드에 플러스 캐소드에 마이너스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게이트에 펄스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양극과 음극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주는데 그 전압이 얼마 이상? 다이오드에서도 했죠? 얼마 이상? 약 0.7V 이상. 이게 뭐요?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고 그랬죠. 에노드와 캐소드 간에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을 가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또 뭐요? 에노드 캐소드 간에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을 가하고 나서 게이트에 펄스를 주는데, 게이트에 이 전류 있죠. 이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레칭 전류라고 합니다. 레칭 시킨다 해서 레칭 전류인데, 이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가하는데 펄스 전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문을 여는데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에 사람이 알아먹지를 못하죠.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돼야만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펄스도 똑같아요. 너무 작은 펄스를 가하면 이게
SCR이 도통했는지 모르는 거죠. 뭐 우리가 정전기 있죠. 정전기에 의해서도 동작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레칭 전류 이상을 가해야만 도통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 레칭 전류는 보통 한 뭐 30mA, 20mA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요렇게 했을 때 SCR이 턴온이 되고, 그 다음 SCR의 턴오프 조건입니다. 끄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없어졌습니다. 여기가 에노드가 플러스고요. 여기는 에노드가 마이너스고, 여기 에노드 플러스예요. 반대로 여기는 캐소드가 마이너스고, 캐소드가 플러스고, 캐소드가 마이너스입니다. 즉 어떻게 되면 꺼지느냐? 에노드가 마이너스가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에노드의 극성을 불호하면 됩니다. 에노드의 극성이 마이너스가 되고, 혹은 SCR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전류 이하로 한다. 유지전류 이하로 한다. 즉 그래도 SCR이 도통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전류는 흘러줘야 되는데, 너무 작은 전류가 흐르면 얘가 도통하고 있는지 도통 못하는지, 이 반도체 소자가 유지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전류가 흘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지전류 이하로 흐르게 되면은 꺼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SCR 턴오프 조건은 SCR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전류 이하로 합니다. 그 다음 SCR의 관련 용어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턴온 시간. 턴온 시간은 뭐냐면 게이트 전류를 가하죠. 게이트 전류를 가하고 나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게이트 전류 가하고 나서 뭐 도통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네, 그래서 게이트 전류를 가해서 도통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턴온 시간을 하는데 몇 마이크로세컨입니다. 엄청 빨라요. 예. 그 다음에 레칭 전류는 SCR을 했죠. SCR을 턴온 시키기 위해서 게이트에 흘려줘야 할 최소 전류가 되고요. 유지 전류는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가 됩니다. 여기 용어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SCR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위칭 소자라 그럽니다. 스위칭 소자. 스위칭이 뭐예요? 스위치예요. 스위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TV 리모컨 있죠. 리모컨 딱 누르면 채널 변경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채널 변경하지 않고 옛날 같은 건 손으로 뚝뚝뚝 이런 큰 힘을 가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리모컨 누르면 채널이 알아서 뚝뚝뚝 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요. 게이트에 펄스를 가하면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큰 전류가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게이트에 제가 10mA, 20mA, 즉 레칭 전류 이상만 가하면 이렇게 해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전류는 100A, 200A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전류로 굉장히 큰 전류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 이 SCR입니다. 사이리스터가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GTO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온 소자들은 특징만 보시면 돼요. 특징만 보시면 되는데, GTO는 뭐냐면 GTO,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 보세요. GTO는 자기 소호 소자라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얘가 앞에 사이리스터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똑같아요. 얘는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다운 전압은 똑같은데, 얘가 보세요. 계속 흐르지 못해요. 계속 흐르지 못하다가 SCR은 이렇게 가 실선으로 갔죠.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냐면 게이트 신호를 갖고, 우리가 SCR은 게이트 신호 가지고 턴 온만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SCR은 켜는 것만 할 수 있었는데, GTO는 있죠. GTO는 게이트 신호를 갖고 오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번 게이트 신호 들어가면 온, 한 번 더 들어가면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SCR과 다르게 얘는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고, 봅니다. 한국말로 얘는 우리가 GTO는 자기 소호 소자라 그래요. 소원다, 끈다는 겁니다. 스스로 켰다가 끌 수 있다. 그래서 기호도 어떻게 돼요? SCR에서 게이트 방향이 뭐 두 개로 돼 있죠.
예, 요 기호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를 점호할 때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임의로 GTO를 소호시킬 수 있는 소자, 끌 수 있다는 겁니다. 특성은 SCR과 마찬가지로 역저지 3단자 소자입니다. 끌 수 있는 것의 차이지 다른 건 똑같아요. 역저지 3단자 소자, SCR과 마찬가지고요. 용도로서 초퍼나 직류 스위치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자기 소호 기능 소자, 이것이 중요하죠. 다른 것들은 소호 기능까지 안 되는데 이 GTO는 자기 소호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액이 중요한데 이 트라이액도 자주 나와요. 트라이액은 방향을 보시면 두 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도 흐르고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게이트요. 게이트. 그러니까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인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이 방향으로도 흐를 수가 있고 이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양방향 소자입니다. GTO, SCR, 다이오드는 뭐다? 역저지예요. 역방향으로 저지합니다. 역방향 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트라이액은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얘는 양방향 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역방향, 순방향 모두 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되면 이렇게 되죠. 트라이액의 전압 전류 특성은 양쪽으로 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트라이액이고요.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양방향 다리 3개죠. 3단자 사이리스터.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스 FET입니다. 모스 FET는 볼게요. 한국말로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예요. 굉장히 길죠. 모스에서 MOS는 메탈 옥사이드입니다. 메탈은 금속이죠. 옥사이드가 산화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세미컨덕터, 세미컨덕터 반도체. FET가 뭐냐면 FET는 필드 이펙트, 필드 이펙트. T는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FET니까 전개 효과죠. 전개 효과, 필드 이펙트에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를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가장 그 특징이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용량이 있죠. 용량이 작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얘는 사이리스터가 아니고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속도는 빠른데 용량이 작은 특징을 가진 트랜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사이리스터 있죠. 예를 들어 SCR이라고 SCR. SCR은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됩니다.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있죠.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세 단자가 어떻게 되냐?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이렇게 됩니다.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그럼 FET 있죠. FET. FET는 드레인, 소스, 게이트 이렇게 됩니다. 드레인, 소스, 게이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모스 FET의 기호 보면 드레인, 소스, 게이트예요. 게이트. 근데 우리가 SCR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 G죠. 트랜지스터에서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FET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은 똑같은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게이트가 됩니다. 게이트. 그래서 금속과 반도체 간의 전개 효과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모스 FET는 드레인, 소스, 게이트 이렇게 되고요. 종류는 아직까지 뭐 기사 시험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능장에서 뭐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잘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스 FET의 특징을 보시면 스위칭 속도가 수십, 보세요. N이 뭐예요? N. 나노죠. 나노. 나노세크에서 수 마이크로세크. 제가 앞에서 SCR 얼마나 그랬어요?
수 마이크로세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모스 FET는 나노세커입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고 매우 빠르기 때문에 높은 스위칭 주파수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위칭 시 소요 전력 용량이 적어서 주로 저전력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전압 최대 용량은 1000V 내외, 전류 최대 용량은 100A 내외. 이게 전력 전자 부분에서는 작은 용량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응용 분야는 얘가 빠르고 정밀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정밀 서버 드라이버나 컴퓨터 정보기기 장착되는 SMPS 소형 전력을 다루고 고주파 스위칭을 요하는 응용 분야에서 모스 FET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IGBT입니다. IGBT. IGBT. 왜 전기에 반도체에서 I 들어가 있죠? I는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연입니다. 절연 인슐레이티드 해서 여기서 IGBT가 뭐예요?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입니다. IGBT. 이 IGBT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게 반도체 소재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전에 대학교에서 졸업 작품 만들 때 이 IGBT 통해서 제가 이 IGBT가 반도체적인 특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터를 구동했습니다. 어떤 거 했냐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성공했는데 계단 올라가는 전동 휠체어를 만들었어요. 이 IGBT를 가지고. 그래서 이 IGBT가 다른 반도체의 장점을 섞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얘가 반도체적으로 특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이용했었는데요. 얘는 보세요. 모스 FET 플러스 BJT라는 것은 트랜지스터에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빠르다. 그 다음에 BJT는 큰 용량. 그래서 모스 FET와 BJT의 장점을 합해 놓은 겁니다. 빠르고 용량까지 큰 거. 이것이 우리가 IGBT예요. 그래서 모스 FET, BJT, G2 사이즈의 장점을 결합한 소자로서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것을 이용해서 졸업작품 만들었죠. 모스 FET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복합한 형태의 소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스 FET와 BJT인데 기호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BJT 같은 경우는 얘가 뭐 이렇게 보세요. BJT는 플러스가 컬렉터, 마이너스가 에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모스 FET는 뭐요? 얘가 게이트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이미터 컬렉터와 FET의 게이트를 이렇게 합한 거죠. ECG를 통해서 IGBT의 이런 기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서는 전압 제어 소자로서 게이트와 이미터 간에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 BJT보다 구동이 쉽고 모스 FET보다는 용량이 더 큽니다. 훨씬 큰 전류를 흘릴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역방향 저지 특성을 갖고요.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모스 FET만큼 안 되겠지만 그 장점을 취했기 때문에 모스 FET만큼 안 돼도 그 이하까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고전압 대전류를 고속으로 스위칭 동작시키기 위해서 톤온 또는 톤오프 시 높은 서지 전압이 발생하고 게이트 저런 게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응용 분야에는 직류 및 교류 전동기의 전동기 구동, 지하철 차량의 구동 전동기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반도체 릴레이나 전자 접촉기 등에 사용되는데 여기서 IGB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스 FET와 BJT를 합해서 빠르고 큰 용량에 가능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반도체 소자가 나오죠.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나머지 앞에서 한 것들 외에 모아놨는데 일단 제너 다이오드는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정전압 다이오드입니다. 일반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죠. 일반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제너 다이오드로서 이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을 원할 일정 전압을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정전압 회로. 그 다음에 사이닥 보시면 다리 두 개죠. 다리 두 개고 양방향입니다. 양방향으로 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닥은 다리 두 개고요. 그래서 양방향 대칭형 스위치인데 어떻게 보면 양방향 2단자 사이드스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LASCR은 LA 라이팅 빛이죠. A는 뭐예요? 액티브 해서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SCR이라는 겁니다. SCR. 그리고 얘는 역방향은 저지하죠. 빛이 들어오면은 도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광 역저지,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역저지, 다리 3개짜리 사이즈스터가 되고요. SCS는 보시면 AK에다가 게이트가 A, 게이트가 K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A용 게이트, K용 게이트에서 역방향은 저지하고요. 다리가 4개입니다. 역저지 4단자 사이즈스터. 그래서 SCS는 다리 4개, SSS는 다리 2개, S가 3개면 다리 2개, S가 2개면 다리 4개. 이렇게. 다이액도 자주 나오는데 이 다이액은 에노드 캐서드고 보시면 그림에서 알 수 있지만은 트라이액에서 게이트 빠진 겁니다. 트라이액에서 게이트 빠지고 양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2단자, 양방향 2단자 사이즈스터가 되고요. 트리거 펄스 발생 소자, 펄스를 만드는 회로에 사용되는 것이 이 다이액입니다. 트리거 펄스 발생 소자. 네. 여기에서 이 부분도 지금 계산이나 공식이 없죠. 특징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양방향성인지 역저지인지, 그 다음에 2단자 사이즈스터인지 3단자 사이즈스터인지 4단자 사이즈스터인지, 다리의 개수, 그 다음에 혹시 뭐 용도 같은 것들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따로 뭐 정리하는 것보다, 교재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이 부분도 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